안녕하세요, 아방가르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는 폭스바겐 아테온입니다. 아테온은 폭스바겐의 오랜 역사 속에서 없었던 차 이름이 새로 나온 차인데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폭스바겐의 중형 세단, D세그먼트 세단은 사실 파사트라고 30년 넘은 역사의 그 차가 따로 있었죠. 근데 이제 폭스바겐에서 물론 아우디도 있고 벤틀리도 있고 모든 고급 브랜드 있었지만 자사 폭스바겐 배지로 뭔가 좀 고급차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어서 페이튼을 만들었다가 뭐 전용 유리로 된 공장도 막 만들어서 열심히 만들다가 결국 실패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게, 다시 욕심을 부린 게 파사트를 기반으로 CC라는 이름의 그 포도 쿠페 룩의 약간 좀 파사트보다 조금은 큰 차를 만들었는데 이름 자체에 파사트가 붙다 보니까 결국 대단한 차별화를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나온 게 파사트란 이름 자체를 빼자 해가지고 다시 나온 차가 아테온입니다. 이 차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는 뭐 파사트랑 구별하려고 일부러 파사트 빼고 CC란 이름 붙인다거나 그렇게 했는데, 그런 애매한 이름이 아니고 그냥 아예 독립 모델이 됐어요. 물론 밑바탕은 파사트와 같긴 하지만 아무튼 파사트와는 적어도 완전히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게 생긴 스타일과 특징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좀 폭스바겐 글로벌 그 세단 플래그십으로서 잔뜩 힘을 준 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디자인적인 특징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전면부가 상당히 잘 조각이 돼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L자를 그리면서 그릴까지 쭉 이어지고, 이쪽 라인도 쭉 있고, 범퍼 밑으로 이렇게 또 장식들이 쭉 이어지면서 대단히 일체감 측면에서 대단히 훌륭한 디자인이에요. 특히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전조등을 켜면은 이 안쪽에 또 디테일이 좀 나뉘고, 그 사이드 인디케이터는 이렇게 또 L자로 전등 패턴을 그리면서 대단히 멋진 디자인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앞모습만은 정말 BMW 4 시리즈 그랑프리나 아니면 A5 자사의 폭스바겐 그룹의 더 상위 브랜드인 아우디 A5 스포츠백, 이런 거랑 비교해도 이 차가 훨씬 멋지게 조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놀라운 게, 이쪽에 그 일반적으로 있는 일자형 라인들이 쭉쭉 이렇게 라인을 그리다가 범퍼라는 보네트 이렇게 열리는 면도 이렇게 휠하우스 아치를 따라서 이렇게 쭉 그려지는 이 되게,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자동차 디자인에서 단차가 너무 많으면은 차가 지저분해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까지 그 신경을 대단히 많이 썼다는 부분에서 칭찬을 좀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본닛을 타고 들어오는 절개 라인은 이쪽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서 그 약간 데코 쪽으로 이어지는데, 이 데코 이렇게 엘레강스라고 글자가 있고, 이쪽이 약간 바디 컬러가 은색이라서 티가 안 날 수 있긴 하지만 약간 알루미늄 브러쉬된 느낌, 약간 반광크롬 느낌이라서 대단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거가 제대로 좀 표현을 하게 하려면은 그 약간 은색이 아닌 뭔가 다른 색이면은 이게 포인트 컬러로 딱 티가 나는데, 이건 좀 어쩔 수가 없네요. 차가 은색이다 보니 얘랑 똑같이 묻어버리는 약간 단점이 있긴 합니다. 불필요한 장식 없이 되게 양감의 그 입체감을 활용해가지고 되게 잘 조합된 디자인인 것 같고, 제일 측면의 특징이, 소위 말해 포도 쿠페인데 쿠페형 도어를 안 가진 차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하면 딱 프레임리스 도어가 딱 확보가 됩니다. 그 때문에 보다 더 스타일이 멋지고, 정말로 이거는 쿠페를 흉내낸 차가 정말로 쿠페형으로 보이게끔 많이 신경 많이 썼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휠은 왜인지 모르게 검은색을 앞뒤로 고수해가지고 조금 특이한 느낌이네요. 하위 트림은 은색 휠이라고 상위 트림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페인팅된 휠을 가지고 있습니다. 휠 모양은 똑같고. 이 차의 특징이 리어엔드도 상당히 잘 빠졌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서 그 측면 윈도우 안쪽이 좀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볼륨이 상당히 잘 빠진 느낌이라 가지고 되게 의도적이지
그러니까 의도한 듯이 일부러 굴곡을 주는 뭐 다른 차들과 달리 이쪽은 정말로 윈도우 하우스 쪽을 안으로 쫙 집어넣고 팬더를 쫙 켰기 때문에 되게 스탠스가 되게 빵빵해 보이고 저기 안정적이어 보이면서 스포티하고, 그리고 뒤쪽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LED 저기 턴 시그널이 들어가는데, 이거 원래 잘하는 메이커 하나 있었죠. 아우디라고. 아우디의 모회사가 폭스바겐이다 보니 이런 것도 금세 잘 차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열리는 방식이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들어가서 누워있어도 될 정도로 되게 실내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트렁크는 이런 식으로 중간에 트렁크 플로우 커버를 이렇게 들어서 고정이 되게 쉽게 해놨어요. 이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밑에 있는 것들을 꺼낼 때 좀 더 편하고, 그리고 밑에 이렇게 보다시피 그 오디오 그 우퍼 생긴 게 큰 거 하나 있고, 타이어 리페어 킷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주변에 공간이 되게 넓게 남아가지고 트렁크를 더 넓게 쓸 수 있어서 이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테온의 실내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실내 자체는 크게 특별할 게 없습니다. 파사트랑 똑같습니다. 파사트랑 똑같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프레임리스 도어 때문에 좀 특별한 느낌이 난다는 그 장점이 있고, 이렇게 안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에어벤트가 쭉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이 대단히 정교하게 돼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이 방식을 쌍용 코란도 신형도 차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뭐 많은 메이커들이 따라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일체감 있는 느낌이 되게 디자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중요했는데 이렇게 일자로 주니까 조금 더 차가 넓어 보이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이렇게 또 아날로그 시계도 약간의 고급감을 더해주고 있고, 이쪽에는 파크 어시스트 관련 기능도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거는 있어도 잘 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쪽으로는 터치 인포테인먼트가 대단히 큰 크기로 이렇게 잘 잡고 있고, 좌우에 이렇게 다이얼들은 물리식으로 해놓고서 이쪽만 터치인데, 이것들도 제가 뭐 자동차 주요 만지는 부분에 터치를 쓰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이 차는 그래도 터치 버튼 간의 그 간격도 넓고 이 버튼 자체가 되게 크기 때문에 주행 중에 쓰는데 크게 뭐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그 에어컨 관련 기능들, 여기 뭐 통풍 시트 버튼들도 이렇게 있고, 이쪽에 그 온도들이 나올 거예요. 이쪽에는 DSG 쪽 컨트롤러인데 버튼 수가 여기 원래 뭔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빠졌죠. 독일 풀옵션과 뭐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쪽에 그 스타트 버튼이 있는 점은 제 소울과 되게 비슷한 것 같고, 여기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고, 여기는 이제 엔진 스타트 스톱, 여기 이제 핸들 열선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고급차와 안 고급차를 나누는 기준이 컵홀더 커버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뭐 조금 질감이 좀 조작감이 거칠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잘 돼 있고, 컵도 이렇게 고정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동전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버튼. 이 차의 실내에서 약간 좀 깬다 싶은 부분은 볼륨 다이얼 컨트롤러가 이렇게 가지 돌아가요. 이래가지고 원래 이렇게 이 상태가 보통 통상 생각하는 볼륨 컨트롤러의 그 정위치인데, 이렇게 돌다 하다 보니까 좀 고급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좀 없지 않이 있고, 그리고 이 차는 USB 포트가 앞에 쓸만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 차에 지금 시거잭 포트 하나 지금 가져온 거고, 여기 이렇게 하나 있는데 암레스트 공간 자체도 크게 넓지가 않고, 이거 하나 꼽으면 다른 걸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뒷자리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키가 182 정도 키인 한국 사람 평균 키보다는 좀 큰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가 대단히 넉넉해요. 휠베이스가 2840mm로 저기 현대 소나타 요즘 나오는 그런 것들과 비슷한 재원인데, 흔히 이 중형체들 저기 독일 차들 같은 경우가 조금 약간 북미 취향으로 맞춰진 그
국산 중형차들 대비 좀 실내공간이 많이 좁았던 게, 뒷자리가 좀 좁았던 게 장점인데, 보시다시피 넉넉합니다. 여기 뭐 주먹 하나 넘고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 더 고무적인 부분은 헤드룸도 되게 여유가 되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 쿠페형 세단이 이런 차들 뒤에가 많이 누워가지고, 게다가 이 차같이 와이드 썬루프 내지 뭐 파노라믹 썬루프 달린 차들은 썬루프 때문에 공간 침문돼가지고 여기가 머리가 닿아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 키 정도에서 이게 머리가 안 닿을 정도면은 뭐 어지간히 큰 분 아닌 이상 뒷자리도 더 편하게 탈 수 있는 뭐 되게 좋은 구성인 것 같습니다. 열선 버튼이랑 에어컨 컨트롤러 버튼, 일로 갈수록 온도 낮아지고 일로 갈수록 따뜻해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는 시거제 저기 넣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USB 포트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하네요. 그리고 암레스트는 이렇게 레버 당기면 잘 나오겠고, 이쪽에 별도의 수납 공간이 없는 점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컵은 제대로 놓을 수 있게 구비를 해놨네요. 그리고 이걸 열면은 이 안쪽에 스키스로도 가능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의외로 좀 이상한 게 이 가운데가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머리도 살짝 닿을랑말랑하고,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얘 때문에 가운데 이렇게 앉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뭐 3명이 좀 체구가 작으시면 어찌어찌 앉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한 성인이 타려면 4명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경계면이 대단히 이쪽 헤드램프 라인과 맞닿았기 때문에 열려도 생각보다 단차마저도 디자인과 승화되는 되게 심미적 측면에서 이점도 있고, 이 안을 열면은 그 4기통 2000cc 폭스바겐 TDI 디젤 엔진이 들어있습니다. 최대 출력 190마력 상당을 발휘하고요. 보통 우리나라 이제 중형 세단들이 이제 2000cc에서 보통 1600 내지 1600cc 그 언저리 배기량으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출력적인 부분에서도 그 140마력을 밑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약해요. 근데 이 차는 190마력 세팅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제 조금 더 최고속으로 올라가도 좀 소음 진동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유리가 하고 좀 잘 치고 나가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 절개면이 되게 밑으로 내려와 있다 보니까 보네트 여는 방식이 되게 걸쇠가 여기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되게 복잡해요. 원가상으로는 되게 불리한 구조긴 한데 디자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는 점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이제 컨티넨탈 컨티 에코 컨택트라고 하는 245, 45, R18 사이즈를 앞뒤로 다 쓰고 있습니다. 연료 주입구는 이런 식으로 한번 터치하면 딱 열리는데, 보다시피 경유를 들어가고 애드블루라고 해서 요소수를 넣어야 되는 그런 구멍도 이제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유로6 맞추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이 차가 2000cc 한 190마력 디젤 엔진을 이렇게 얹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일상적인 가속에서 뭐 크게 뭐 답답하다거나 그런 거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초반에 나오는 그 두터운 토크를 활용해가지고 뭐 언덕길이나 그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가속감을 보여주고 있고, 소음 진동은 이제 처음 딱 시동 걸었을 때는 이제 좀 핸들을 타고 올라오는 진동이라든지 뭐 소음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동차 쪽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뭐 싱크플로 트레이너라 해가지고 연비 주행을 뭐 100점 만점 얼마로 환산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출력 모니터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쪽 단위가 아무래도 킬로와트 단위다 보니 조금 아무래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맞는 뭐 PS나 그런 단위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뭐 횡지 모니터도 나오고, 이렇게 필요한 거를 입맛 따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기능도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내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니 맵일까요? 이거 Q자 붙었는데, 아무튼 국내산 애프터마켓 맵을 그냥 메리블에서 쓰고 있는데, 재밌는 게 보통 이런 식으로 맵만 따로 있는 차들은 이쪽에 HUD 같은 거 연동이 안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는데, 이 차는
이걸로 목적지를 설정해도 여기 그 HUD랑 여기 센터 클러스터에도 다 보입니다. 그 경로 정보가. 그런 건 상당히 현지화를 좀 잘 신경 쓴 것 같고요. 뭐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 버튼을 통해 조절하는데 한 번 누르면은 그냥 설정 화면이라 가지고 누를 때마다 이게 바뀌긴 하는데 여기서 바로 터치하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ESC 해제 같은 경우는 따로 분리 버튼이 없어가지고 방법이 좀 애매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하려니까 잘 좀 어려운 방식이긴 하네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카 화면에 들어가서 설정을 들어간 다음에 메뉴에 ESC가 있는데 여기에서 ASR 거짐 또는 ESC 스포츠 양쪽의 차이 보니까 ASR 쪽은 뭐 안티 스핀 레귤레이터 이렇게 되어 있고 ESC 스포츠는 뭐 약간 TCS까지 끄느냐 아니면 저기 ESC만 끄느냐 약간 그 차이를 이렇게 두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ESC 지금 적당히 어젯밤에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있기 때문에 ESC 스포츠 상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쪽은 또 사용자 설정이라 해가지고 뭐 조향만 스포츠고 뭐 ACC는 노멀 뭐 이런 식으로 또 따로 뭐 커스텀을 할 수도 있는 재밌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스포츠 화면으로 고객길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스포츠 모드에 있긴 하지만서도 이 차가 뭐 대단히 뭐 대단한 지금 이 차가 스포츠 모드에 있긴 하지만서도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그 튕기는 감각은 되게 하드한 편입니다. 최근 시세몬 차가 저기 한국 GM 쉐보레 말리부 1.6 디젤이었는데 그쪽 차는 전세 대비에 사실 좀 많이 물러진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 차는 딱 노골적으로 자기 성격을 하드하게 표현하는 편입니다. 보통 이제 BMW들도 이제 F바디니 G바디니 넘어오면서 좀 많이 좀 소프트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저같이 이제 좀 운전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반적인 대중의 취향을 많이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소프트하게 넘어가는 편이긴 한데 이 차는 그런 거 없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 거다 원하는 사람만 차 사라 이런 식으로 하드한 세팅을 구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대단히 허리가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고 딱 이 요철을 튕겼을 때 딱 하고 넘어가 여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의 주행에서 움직임이 되게 예측 가능하고 민첩한 점이 대단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차 상당히 크거든요. 전장 4.9m 미만의 휠베이스가 2840mm 약간 소나타 정도 크기의 상당히 큰 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움직임이 되게 민첩합니다. 미션은 지금 7단 DSG를 쓰고 있는데 DSG 옛날 차들을 사실 많이 타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때는 차가 막 머리를 뒤로 막 때릴 정도로 막 변속 충격이 심하고 막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DSG라고 말을 안 하면 솔직히 모를 정도로 되게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변속 그런 것들이 그냥 토크 컨버터 AT 차들 중에 좀 빠르다고 하는 차 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도 듀얼 클러치 차를 튀기에도 빠르고 직관적인 변속감은 잘 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DSG 내지 DCT 차들의 저기 약점이 좀 잘 정제되지 않은 차를 보면은 저속에서 이제 1, 2단 오가고 할 때 울컥울컥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차는 신기하게 그런 것도 없어요. 되게 직관적이면서도 토크컨버터 AT스러운 그런 부드러운 변속감도 갖추고 되게 밸런싱이 잘 되어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DSG인데 저기 변속기 세팅이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7단이고요. RPM을 적극적으로 써도 물론 디젤 엔진이다 보니 뭐 사운드가 그렇게 뭐 유쾌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방음 대책이 나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톤을 낮춰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상 주행을 할 때 보면은 되게 또 조용하면서 연비 효율적으로 잘 탈 수 있는 차예요. 지금 보면은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아까의 저기 스포츠에서 이제 에코로 바꿔봤는데
에코로 넘어가면 이제 계기판에서 숫자 넘어간다니까 D1, D2, D3 뭐 스포츠면 S1, S2, S3 이렇게 하는데 이 차는 에코로 가면은 E자로 바뀌어요. 이게 왜 다르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중립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계기판에서 저기 속도 단수가 보이다가 악셀을 떼는 순간 그냥 E자로 바뀌면서 RPM이 1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지금 중립 상태로 빠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거든요. 악셀을 좀 밟고 있다가도 악셀을 떼는 순간 이렇게 E자로 넘어가면서 중립으로 빠져요. 근데 이게 뭐 고속도로 크루징뿐만이 아니고 이런 시내 주행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기 때문에 연비를 적극적으로 올려주는 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차는 그리고 제가 대단히 강조하는 그 ADAS가 좀 소위 말해 반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잘 갖춰진 차인데요. 크루즈 컨트롤 컬럼 그 핸들 리모컨 왼쪽 위에 있는 그 크루즈 컨트롤 기능 활성화시킨 다음에 세트를 누르면은 이제 지정된 속도로 이렇게 가면서 차선 유지도 이렇게 시속 60 이상까지는 잘 해준다고 합니다. 한번 이제 길이 조금 급하니까 80 정도 속도로 놓고 이렇게 사선 이탈 방지 여부를 잠시 확인을 해볼 텐데요.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조금 곡선 커브가 꽤 있는데도 꽤 잘 혼자서 물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차는 블라인드 스팟 워닝도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에 보시면은 이 노란색 불이 보이시죠? 보통은 사이드미러 그 오른쪽 끝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이 차는 사이드미러 안쪽 커버를 쓰기 때문에 좀 더 확실히 잘 보이고 조명도 세가지고 이걸 도저히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이 해놨어요. 보통 이제 이것도 있으면 잘들 쓰시는데 무감각해지시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분들에게는 약간 이런 걸로 주의를 스스로 환기시킬 수 있고, 이 차 계기판의 장점은 저기 커스텀 화면이 되게 자유자재롭다는 그런 점이 있는데요. 핸들 리모컨 우측을 통해서 이렇게 몰을 가운데로 띄울 수 있고, 뷰보기를 하면은 이렇게 이 좌우 큰 RPM과 속도계 사이에 뭘 둘 것인지, 이렇게 하면은 기어 단수와 속도를 크게 보이기 때문에 보다 직관적으로 쓸 수 있겠고, 연비 및 주행 가는 거리를 세팅하면은 실시간 연비랑 그 지금 탱크 상태에서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요 가운데 계기판이 지금은 정차 중이어서 지금 안 보이는데 주행 중일 때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그런 거를 세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우측 화면 가면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유닛을 어떻게 할 것이며 뭐 경고를 어떻게 뜰 것인지를 또 세팅할 수 있고, 보조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은 차선 유지, 그러니까 차선 이탈 유무랑 그 앞차랑 거리가 얼마 되는지 실시간을 보일 수 있는 그 큰 화면이 넘어가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쓸 수 있고, 여기서 바로 또 설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파크 어시스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파크 어시스트 버튼 누르면은 이게 찾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살짝 가면서 공간이 어디에 있나 감지를 시킬 거예요. 수평주차, 그러니까 수시주차 들어가게 하는 상태에서 후진을 뺀 다음에 오토홀드를 끄고 크리핑 상태 유도를 한 다음에 그래서 기어를 살짝 앞으로 빼고, 그러면 얘가 앞으로 적당히 유도를 한 다음에 완료가 됐죠.
폭스바겐이 뭐 그동안 하고 싶어서 못한 건지 아니면은 뭐 일부러 힘을 빼느라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기량을 이 차를 통해 디자인적이거든 기능적이거든 최대한 성의 있게 늘어나갔기 때문에 그런 최고 포기를 할 수 있는 BMW 4 시리즈 그랑프리나 이제 아우디 A5 스포츠백 같은 그런 차들에 대비 스타일도 밀리지 않고 기능성은 오히려 그 두 차들보다 리어 헤드룸 같은 걸 넓어진지 않은 그 실용적인 부분에 이점도 있고 달리기도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탄탄함이 잘 달려주기 때문에 연비 저감을 위한 뭐 적극적인 에코모델의 중립 코스팅 기능 같은 첨단 기능도 잘 활용하고 있고 뭐 LTO 크루즈 컨트롤이라니 뭐 레인 키핑 시스템 같은 첨단 에이다스 장비들도 아낌없이 공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이 정가가 5,700만원 후반대라는 데 있어서 조금 5,700 주고 폭스바겐을 사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감이 들 수 있긴 한데 거의 뭐 상시 프로모션하고는 그런 조건으로 9% 할인을 해준다고도 하고 저 같으면은 한 4천만원 후반대? 그 정도면 충분히 구매를 검토할 만한 매력적인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좀 많이 팔리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희소가치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괜찮아요. 약간 어떻게 표현하면은 나만 알고 싶은 차?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기도 하네요. 되게 스타일도 좋고 기대 이상으로 잘 달리고 뭐 파사트 베이스라고 하는 그 편견만 버린다면 의외로 되게 만족스럽게 소유할 수 있는 차가 아니겠습니까? 이상 폭스바겐 아테온 2.0 TDI에 대한 리뷰를 마쳐보겠습니다.